부동산 강의를 많이 들었는데 잘 안 되는 분들께 드리는 영상입니다. 부동산 강의 요즘 참 많죠. 이 강의들을 잘 활용하면 너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돈과 시간만 버리게 됩니다. 부동산 강의는 처음에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중심을 잡아주고 미리 공부했던 사람들의 지식을 끌어다 쓰는 레버리지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강의에 몇십 몇백을 썼는데 결과도 없고 아직도 잘 모르겠고 강의를 안 들으면 막 불안한 분들이 있죠. 이유 몇 가지를 알아보고 해결책을 간단히 제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성장 중독입니다. 뭔가를 새로 배워야만 성장했다고 느껴요. 제가 백화점 강의 끝나고 늘 드리는 말이 있는데요, 꼭 복습하시라고 합니다. 새로운 강의를 듣다 보면 처음 듣는 내용이니까 뭔가 더 배운 것 같고 거기서 내가 성장했다고 느껴요. 이게 나쁜 건 아닌데 저는 새로운 강의를 듣기 전에 그 전에 들었던 강의를 완벽하게 마스터해야 한다고 봅니다. 즉 복습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복습을 이론적으로도 하고 임장을 직접 가서 그 이론과 맞춰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초를 단단하게 하면서 올라가야지 계속 새로운 것에만 중독되다 보면 모래성을 쌓아가는 것처럼 돼버리고 바람이 한번 불어버리면 싹 다 날아가게 되겠죠. 두 번째, 시간의 누적이 부족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은 암기 과목이 아니라 이해 과목이에요.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계속 듣고 말하고 읽고 이것을 반복했을 때 실력이 늘듯이 부동산도 지도를 보고 임장을 가고 직접 거래도 해보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경험과 시간의 축적이 점점 커질 때 내가 조금 알겠다라는 느낌이 옵니다. 저 부동산 책 몇 권 읽었고요, 강의도 뭐뭐 들었고요, 임장도 몇 번 갔어요. 근데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언제 시작하셨죠? 물어보면 6개월 됐어요, 1년 됐어요 라고 많이들 하시는데, 저도 어느 정도 시야가 트이기까지는 최소 5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저는 강의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좀 돌아가기도 했고, 여러분들은 저보다 머리가 좋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5년까지는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14년째 부동산 시장에 있으면서 느낀 건데요, 5년 정도 지나고 뭔가 좀 알겠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 그 당시에는 내가 공부 좀 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를 되돌아보면 지금에 비해 많이 부족한 상태였다는 거죠. 그렇듯 시간의 누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되고 이론과 실전, 온라인 지도와 현장, 여러 번의 매수와 매도의 과정이 시간이라는 반복과 잘 어우러져야 합니다. 세 번째, 자꾸만 덜 중요한 것들을 공부하려고 한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공부 못한 애들 보면은 시험에 나오지도 않을 것들만 골라서 공부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찔린다고요? 저도 찔립니다. 나무가 있으면 보이지 않는 뿌리와 몸통과 두껍게 뻗은 가지들을 공부해야 되는데 자꾸 펄럭이는 나뭇잎을 공부하는 거죠. 왜냐고요? 그게 쉽거든요. 그리고 남들이 공부하지 않는 것들까지 알면 내가 남들이 모르는 것까지 아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에요. 그 우월감, 쓸데없는 가짜 성장, 이런 겁니다. 강의를 아무리 들어도 안 되는 이유 네 번째, 강의를 들어야 하는데 연애를 한다. 연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강의장에서 연인을 만났다면 공부를 하면서 연애를 해야지, 공부는 안 하고 연애만 하는 건 이건 아니죠. 사실은 뭐 클럽이나 길거리나 무슨 소개팅 앱 같은 데서 만나는 것보다 이런 공부하는 곳에서 만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봅니다. 연인이나 부부가 같이 절약하고 같이 내 집 마련을 하는 목표가 같은 방향이라면 너무나 좋겠죠. 연애는 좋지만 공부도 같이 하면서 연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꾸 마음대로 상상한다 입니다. 강의를 들었으면 그 강사가 말하는 그것만 딱 알아들어야 하는데 자꾸 자기 마음대로 꼬아버려요.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강사가 이거는 아니라고 하는데 나는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혼자만의 세계에 갇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 동네에는 이게 생겨도 집값에 별 영향 없어요 라고 말했는데 나는 이거 들어오면은 당연히 좋아질 것 같은데 라고 의문은 가질 수는 있으나, 아니야, 저 강사 틀렸어, 무조건 좋아질 거야 라고 믿는 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처음부터 큰 결과를 바란다. 부동산 실력이 안 느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사고방식이 뭐냐면, 앞으로 내릴까요 오를까요, 얼마 있는데 뭐 살까요, 추천해주세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조금 속상합니다. 앞으로 내릴까요 오를까요 질문은 뭐와 같냐면, 바다에서 서핑을 하잖아요. 다음 파도는 높이 올까요 낮게 올까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높게 오면은 자세를 높게 오는 파도에 맞춰서 잡으면 되고, 낮게 오면 낮게 오는 파도에 맞춰서 자세를 잡으면 되겠죠. 서퍼들이 다음에 올 파도를 예측하려고 막 힘을 빼지 않듯이 우리는 하락장과 상승장 언제든 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어떤 상황이 오던 간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기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저 얼마 있는데 추천해주세요, 이거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제가 알아본 거는 이것과 이것과 이건데 이 중에서 뭐가 더 나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과는 완전히 격이 다릅니다. 무슨 말 하려는지 아시겠죠? 우리 할 수 있고요, 여러분의 경험의 누적과 시간의 누적의 힘을 믿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